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왕권에 대한 경제장치가 견고했던 조선이 왜 망했을까요? 물론 구한말의 허약함도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병적 증상이 누적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견 분출의 통로가 막혔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맥경화가 지속된 거죠. 양반 사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돌아가고 하부계층의 불만이 처리되거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쓰러졌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신기할 지경입니다. 생각이 없거나 아예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내기 버겁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다시 이희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정부패,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나, 이런 책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얘기한 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뒤집어 보면은 예. 그러니까 부정부패 중에 가장 큰 게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독주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대간제도. 대간제도인데.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대간제도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나라가 잘 된 것 같지만은 의외로 그 대간을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했던 태종. 네. 그리고 세종대왕도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다르게 치세 초기에는 대간을 파직시키는 거는 물론이고 좌천의 하옥까지 아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전성기라고, 선생님이 전성기라고 말씀하시던 시절의 임금들은 대간들이 하는 얘기를 저게 저 사람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 이런 거를 간파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예. 조치라는 게 예. 그 왕이 어떤 정책을 위반을 할 때는 그 정책을 위반을 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정책의 목적이 있죠. 예. 근데 그 정책 목적이라 예를 들어서 공안을 만들어라. 세출을 줄여라. 그러니까 세출을 줄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양반 관료들한테 니들이 공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거 줄여라는 얘기예요. 양민을 괴롭히지 말고. 근데 그게 태종에서부터 세조까지 이르는 어느 정도냐면은 예. 정부의 재정 지출이 예산상 3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였는데 예. 그리고 그때 왜 전쟁이 안 났느냐면은 예. 세종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250만 석이니까 이게 양곡 비축한 게. 예. 그 정도가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적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흑자를 내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예. 돈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주로 곡식 형태니까 예. 가장 또 중요한 게 농업 국가에서는 식량 문제 아닙니까? 예. 이게 쌓이는 거예요. 흑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이 안 나는 것도 예. 왜 각 그 식량의 축적 문제하고 전쟁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전쟁이 나면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산이 많으니까 농성을 하잖아요. 삼성 같은 데 그렇죠. 함락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압박을 하는 방법이 포위하고서 예. 니네가 먼저 먹을 것 떨어지냐 우리가 먼저 먹을 것 떨어지냐 그렇죠. 이러는데 예. 전쟁 준비가 잘 된다는 거는 우리 1년 먹을 거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 1년 버티나 보자 이거거든요. 이제 원정원 군대가 1년을 버티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계속 유격전으로 괴롭힐 테니까 어디 니네가 오래 견디나 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조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무너졌던 게 예. 뭐 청나라 군대가 뭐 서울까지 빨리 들어왔다 어쩌는 그렇지만 남한 선상에들은 농성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심한 게 딱 들어가가지고 10,000명 정도 되는 군사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나 봤더니 뭐 한 달. 예, 한 달인가, 예. 그럼 한 달 정도야 못 있겠어요. 그럼 이제 한 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전부터 이제 난리가 나니까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 그러니까 그렇죠. 오래 버티지 못해 나가서 항복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제 국가의 정비와 안보라는 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전성기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낭비 막고 꼭 필요한 요소에 차곡차곡 뭔가 쌓여 있고 그래서 나라가 어느 정도는 이제 무난하게 굴러간다 이거거든요. 백성들도 덜 시달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덜 쓰면은 그러니까 예. 아무리 백성들이 많이 바쳐도 예. 권력자들 쓰는 거야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는 게 뭐 세비 10위권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열심히 국민들이 벌어가지고 세금 낸 거 가지고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흥청망청 써버리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10위권이라는 것도 재벌들의 얘기고 통계 숫자지 서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10위권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부자들이 세금 내는 것도 많아지니까 그런데 네. 적어도 아무리 많이 걷더라도 정부가 많이 써가지고 적자 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왕이 이 양 관료들한테 쓰는 거 줄여라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해 자기 손발들 통제하는 거예요. 되게 싫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손발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아니 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럼 아니 된다고 하는 놈 입을 막지 않으면 사방에서 계속 언로 연다고 그 사람들 떠들게 만들면 왕도 못 견디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도 3번이면 실증이 나는데 매일같이 뭐 조회니 뭐 이런 거 정사를 논의할 때 와가지고 그 얘기 가지고 끝도 없이 떠들어 버리면 사람 나가 자빠지거든요. 귀양 보내고 싶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죽이고 싶죠, 심정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세종 초반기에 팔팔할 때는 사정없이 대간이고 뭐고 법이 어떻고 관리가 어떤 건 상관없이 그냥 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떠들면 이렇게 될 테니까 보라는 거거든요. 태종 같은 경우에 더 심한 협박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려면은 그만 떠들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체만 딱 끊어서 얘기하면 언론 탄압 아닙니까? 드라마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드라마는 그렇게들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신으로만 나오고.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충신으로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한글이니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양반 관료들은 반대거든요. 우리는 글 없어도 아쉬울 거 없다 이거거든요. 네. 백성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 꼴찌 없다고 심각해지. 나오죠. 물론 세종대왕도 백성을 위해서만 만든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백성들하고 소통수단, 정부의 뜻을 알리는 소통수단, 그러니까 직접 알리는 소통수단이라도 개발하려고 했던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직접 못 알리면은 중간에 관리들이 요걸 전하면서 왜곡시키잖아요. 많이 왜곡시켜가지고 이제 많이 뜯어내는 정부에서는 뭐 100선만 걷으라 그러는 거 뭐 150선 걷어가지고 착복을 한다느니 사실 일반적인 수법이 되는데 그런 게 좀 더 쉬워지죠. 뭐 글을 뭐 방을 한글로 붙인다고 해가지고 부정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암만해도 줄겠죠. 정부의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고 예. 정부의 뜻을 직접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곤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시겠죠. 예.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은 많이 반대를 하죠. 근데 이거를 왕들이 그냥 언로 열어준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가면은 그야말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사회가 되죠. 그러니까 고려가 망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태종이나 세조 때까지 이 왕들에 국한된 겁니다만은 왕하고 대간이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이 시기에는 왕이 대간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고려 시대는 내내 못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은 그러니까 왕조 초기니까 또 더 왕조가 좀 더 강력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힘이 그러니까, 나고? 예. 그러니까 왕자의 난 같은 거나 개유정난 같은 경우가 그게 역사의 시각을 얼만큼 좁혀보는 데 따라서 양상이 틀려집니다. 형제 죽이고 왕이든 왕자의 난이나 그 조카 죽이고 올라선 개유정난 같은 경우에 그거 보면 인간 말종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가 사실. 권력 잡자고 피부치 예. 어린 동생 조카 죽이고 왕이 돼 이렇게 되는데 조금 크게 보면은 그렇게 안 했으면 누가 해먹냐 이거예요. 어린 동생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린 동생을 왜 왕으로 올리려 그랬을까요? 그것도 또 그 세력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경우에 그 태종 이방원을 비롯해서 한시소생 왕자들이 기분 나쁘게 본 게 그런 겁니다. 왜 해필이면 우리 왕자들 중에서 맨 막내를 왕으로 만들겠느냐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계모인 강씨도 자기 아들 왕으로 만들어 추천을 했겠지만 그건 여자가 추천한다고 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걸 정도전이 밀어줬어요. 그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정도전도 고려의 이제 부패를 개혁하는 데는 공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이 어린 왕자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왕 중심이 아니라 양반 관료 중심의 정치를 해갈 수 있다는 요런 계산이 있는 거죠. 꼭두각시처럼 앉혀놓겠다는 그렇죠. 의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도전만 그런 게 아니라 정도전에 다른 조치는 다 반대를 하는데 다른 중앙집권화에는 다 반대를 하던 사람들도 그 양반 관료들도 여기만큼은 좋아하죠.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왕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해가지고 힘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요게 자기들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도전이 정치를 할 때는 모르겠지만은 뒤에 그 계속 후임자들 바뀌고 그러면은 권력층 내에서 사실 어떤 개혁 의지가 있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권력 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청렴결백한 사람이 권력 잡잖아요. 그럼 주변에서는 못 해먹는다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나도 안 해먹을 테니까 니도 해먹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계에 왜 썩은 사람들만 많이 있느냐. 제가 뭐 이런 말 자주 합니다만은 어떻게 저 자리에 저런 사람이 올라가 있느냐는 말은 철없는 소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건 저런 사람이니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사람이 올라가야 우리가 다 같이 해먹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절대왕정 시대에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요한 건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시나 운영이 철학이. 그렇죠. 그러니까 태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운 왕조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누가 해먹겠다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놈도 저놈도 못 믿겠으니까 에라 내가 한번 하는 심정이 들 수 있거든요. 그건 세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권력력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 태종은 적어도 전근대의 이념에서는 해야 될 조치들은 취한 거죠. 그리고 한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태종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틀을 해준 것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천함이라고 하더라도 혁명 동지자 천함인데 다 없애버리는 거죠. 싹 다 날려버리고. 그렇죠. 세종대에 와서는 뭐 거리낄 게 없이 돼버린. 그리고 또 외가만 날리면은 처가가 설칠까봐 겁이 나가지고 적당한 트집이 있을 때 세종의 처가까지 싹 날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외척이 횡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동아시아의 왕조가 망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외척과 황관의 횡포거든요. 근데 외척이 이제 싹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동아시아 왕조가 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외척의 횡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 무언가를 해준다. 이거는 부모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 정서에 아직도 전근대적인 정서가 남아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뭔가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처절한 겁니다. 이놈도 저놈도 못 믿겠으니까 대중이 직접 선택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올려놓더라도 하는 짓이 시원치 않으면은 잡아내리고 끌어내리고 딴 놈 올리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발상이에요. 그래서 데모크라시라는 게 왜 대중한테 권력을 주겠어요. 못 믿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을 못 믿으면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게 민본 위민 정치 얘기를 하지만은 좋게 말해서 영어로 포더 피플이라는 거는 대중을 못 믿으니까 대중을 위해서 아는 놈이 나서자 이거니까 발상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전문가를 뽑는데 실제는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를 뽑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 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그래서 사정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이게 디테일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역사에서 말하는 이런 상식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상식 아니죠. 못 들어본 얘기를 들은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나서는 것보다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언론이란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기가 쉽죠. 연기력 좋은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잡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 같은 경우에 종교 집단 동원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통하고 있었다면서요. 예, 그쪽에서는 뭐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사고 터지기 전에는 어떤 언론도 안 건드리잖아요. 네, 안 건드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언론은 오히려 힘없는 집주인들이 집세 올렸다고 그런 걸 막 욕하는 건 많은데 그거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욕하는 데는 굉장히 목에 핏대를 올리는데 이렇게 큰 사고 칠 사람들은 사고 치기 전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얘기죠. 말 안 합니다. 그런 게 절대로. 한통속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나 내나 어차피 해먹는 구조니까 네가 해먹는데 나도 눈 감아주고 너도 내가 해먹는 거 떠들지 눈 마라. 감아. 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2주, 그러니까 2일치 방송인데 이제 조만간 6.4 지방선거가 있어서 요거를 연속으로 4일 연속 지금 방송하려고 지금 두 번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부정부패 얘기가 나오고 책은 물론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나 이런 제목의 책인데 내용은 지금 어찌 보면 선거와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선거라고 국한을 시킬 게 아니라 예. 역사라는 게 예. 오늘날을 돌아보는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조 하에서 생겨나는가 이거를 보는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4회차를 다 들으시면 후보 선택하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겠어요.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 하나가 잘못하면 오히려 쉬워요. 그 최고 통치자가 잘못하는 거는 날려버리기 쉽죠. 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날리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 좋은 대로 하고 있는 거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오히려 그거는 저항을 하고 목표가 뚜렷해지는데 한 계층이 특히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계층이 조용히 소문 안 내고 자기들끼리 감싸주면서 해먹는 꼴은 이거는 견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노출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중에서 자꾸 이제 뭐 대통령 비리 같은 경우엔 불법으로 해먹는 비리를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부정부패를 하는 걸 제일 무서운 거는 불법으로 해먹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합법적으로 해먹는 거는 뒤탈이 없잖아요. 합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먹는 규모도 크고 뒤탈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해먹으면 안 된다는 걸 잡아내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부패는 누가 만드느냐? 법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제할 수 있는 기득권층이 만들 수 있는 거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또 바꾸고. 그렇죠. 힘없는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세금 내라 그러면 그냥 뭐 원천징수 딱 띄고 나오고 뭐. 그러니까 도둑질 할래도 할 게 없어요. 합법적인 부정부패는 기득권층이 만드는 거고 그 기득권층이 만든 합법적인 부정부패는 결국 힘없는 밑에 사람들 그 아래 하층민들을 빨아먹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결국은 또 잘못하면 내 목에 빨대를 꽂을 사람을 고르고 있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가 흡혈귀를 그 높은 자리에다 올려가지고 피 빨아주세요. 그러니까 내 피 빨아먹는 걸 가지고 최면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피를 짜낸다. 이런 최면에 걸려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냉정히 제가 부정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부정을 못 하겠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게 많았고. 저희가 조금 그래도 우리도 이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활동은 할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얽혀가지고 보는데 하다못해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기관만 보더라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놈이 이제 죽일 놈 되는 거지. 그 아닌 짓을 하는 사람이 죽일 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세조대 전제 왕권이라는 데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이라고 나름대로 성군이라는 사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종은 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군주죠. 근데 의외로 성종대 많은 제도가 정비가 되고 치적은 많다 그러는데 국세는 그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언급하기 싫어하죠.
특히 지식인들이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럼 기득권층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다기보다 예. 나쁜 짓을 하는 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약화되기 시작했죠. 신났네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때 예. 권신, 훈신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명회 아닙니까? 한명회. 그러니까 한명회라는 사람 그러면은 벌써 이미지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사꾼이면서 예. 권신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조 같은 경우에도 그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딜레마를 가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행을 많이 겪은 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왕 됐을 때 나름대로는 뭐 야심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인 야심도 있었겠지만 그렇겠죠. 예. 적어도 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어떤 계층이 해먹는다는 거를 받고 그걸 막기 위해서 올라섰는데 그래서 그 김종서 황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권신이기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그 단종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왕권을 위협하는 권신이 나오기 때문에 죽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태종이 성공했던 거는 그렇게 그 혁명에 성공해가지고 예. 앞 세대의 권신들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그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런 권신을 안 내세우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더 겁나는 게 혁명 동지들이거든요. 그 혁명에 동참했다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내가 이 혁명을 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굴리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혁명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권력 잡고 있는 쪽에서는 붙어먹기 틀렸고 그러니 내가 해먹기 쉬운 새 권력을 찾아서 혁명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나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명 안에 혁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측면에서 자기 지분, 자기 권력, 사리세욕을 추구하는 요 혁명 동지들을 쳐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태종은 쳐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조는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한명회 신숙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명회를 쳐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시의 난이가 이중옥의 난이가 일어났을 때 반란군이 이 재상인 한명회 신숙주하고 짜고서 일으켰다고 소문을 쫙 퍼뜨리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 모르겠어요. 하옥시켜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율배반이 그런 겁니다. 이제 전제 군주의 시대가 끝난다는 게 한명회를 딱 하옥시켜버리니까 사실 그건 정치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론 돌아가는 걸 딱 보니까 자기 편 드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건 조카 죽이고 올라온 왕이라 그러니까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그러다 보면은 반란은 진압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 드는 놈이 없으면 내보낸 그 반란 진압하라고 내보낸 군대가 저쪽에 붙어가지고 오면은 이건 난리 나거든요. 거꾸로 쳐들어와 버리면 뭐. 그러면 주변을 통제할 네. 수 있는 게 결국은 혁명 동지들, 공신들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풀어주고 막아라. 어차피 그거는 그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그 이시의 이종옥, 그 함경도에서 일으키는 거는 뭐 이종옥 같은 경우에 김정선 계열이고 또 함경도 그때 함길도가 중앙정부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공동운명체라 막아준단 말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렇게 권신, 훈신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왕이 살인들을 등용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훈신들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등용해가지고 권력 있는 신하들을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균형을 또 잡아보려는 노력이겠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제 왕도 세조 때만 하더라도 세조 중반 넘어가 버리면은 왕도 기득권 권력 있는 신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냥 조율하는 선 정도까지밖에 못. 그렇죠. 그러니까 세조 예. 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왕이고 대가 있는 왕권이니까 그런 대로 유지는 되지만 세조 말년부터 이게 약화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세조가 죽고 나서 후계자를 결정할 때도 한명회가 거의 결정적으로 인수대비하고 짜가지고 사실 왕위 계승 순서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형 놔두고 동생을 왕위로 올릴 수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좀 그때 용어로 말하면 택군이에요. 왕을 택한다는 거죠. 권신이 왕을 택해가지고 올라와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용어네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
선택을 어떻게 보면 왕이 간택을 받아서 네, 선택을 올라오는 받아야 거거든요. 되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선택받은 왕이 자기를 선택해준 권신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해먹는데 이거 견제 못합니다. 네, 못하죠. 도와주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정말. 그러니까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은근히 한게 있거든요. 예. 왕 보고 선왕도 제가 임명했사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마음대로 인사를 하니까 왕이 원래 이거 인사권 나한테 있는 거 아니요 하니까 그 신하가 한다는 소리가 원래 선왕도 제가 왕에 올렸습니다. 이게 개그 프로그램 같지만은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개그보다는 좀 덜 극적인지 몰라도 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상당히 또 다른 이면들이 있어요. 그렇게 뒤에서 보면.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다 못하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왜 나중에 살인들 등용될 때는 네. 군신들보다는 좀 더 깨끗한 사람 제야 인사들 등용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당파 싸움 심해지면서 나라는 더 기울어졌느냐 하는 얘기들도 이게 운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 이 뭐 선거 같은 중요 사안이 있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 선택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되지 않겠나 근데 싶습니다. 정보도 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왜 네. 중요한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통제국가가 아닌데 민주국가에서 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데요. 사람들은 정보 공개한다고 나한테 밥 생기냐 이래요. 바보들 같으니라고. 아니 근데 심하게 말하긴 그렇지만 속사정 모르면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민 정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2일차를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조광조, 이황, 정약용 이런 분들이 암행어사 출신이 됩니다. 현대로 본다면 검사 출신 될까요? 예나 지금이나 법을 잘 알아야 출세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왕권을 견제하고 학문을 펼치고 백성들을 보살폈을 겁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법조계 인사들이 정치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으로 간 법조계 인사들은 법을 잘 알아서 혹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쓰는 건 아닙니까? 정의를 위해 약자를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한데 드물립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죠. 제가 양반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또 그 시대로 가는 타임머신을 탈 생각도 없습니다만 왠지 거기가 더 나은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현재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